미국 생필품 가격이 팬데믹 5년간 30 내지 80% 급증해 장바구니 물가 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3월에 9만 명 감원이 발표돼 AI 인공지능 확대로 해고 폭풍이 몰아치지는 않을지 긴장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지난해 7만 명대로 다시 회복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근로임금으로 가장 돈 많이 버는 주 1위는 매사추세츠가 차지했고 메릴랜드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늘어나는 라임병 퇴치를 위한 의학적 해결 방법이 발표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이 거의 매일 사야 하는 빵과 시리얼, 쇠고기와 계란 등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팬데믹 5년 동안 최소 30%, 많게는 80%나 급등해 장바구니 물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19년에 $100로 사던 생필품들은 현재는 $137를 내거나 10가지 품목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의 다수가 아직도 겪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에서 주거비와 함께 생활 필수품 물가인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내리지 않고 있어 물가 진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각 가정에서 거의 매일 사야 하는 생활 필수품들의 가격을 팬데믹 직전인 2019년과 2024년 현재를 비교한 결과 5년 만에 최소 30%대 또는 50%대 많게는 80%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생필품들을 5년 전에는 $100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136 89센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쓸 돈이 부족할 경우 주요 생필품에서 5년 전에 비해 10가지는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비교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쓰는 빵은 2019년에는 $2 45센트였으나 지금은 $3 29센트로 34% 올랐습니다. 시리얼은 $3 36센트에서 5년 만에 $4 50센트로 37% 인상됐습니다. 냉동 피자는 $3 71센트에서 $5 15센트로 37% 올라 있습니다. 설탕은 $2 46센트에서 $3 75센트로 53%나 급등해 있습니다. 커피는 $7 57센트에서 $9 87센트로 뛰었습니다. 쇠고기는 현재 $7 23센트로 5년 전에 비해 51% 올라 있습니다. 계란은 2019년 $2 36센트였으나 지금은 $3 84센트로 63%나 급등해 있습니다. 스포츠 음료는 $1 95센트였다가 지금은 $3 51센트로 80%나 뛰어올랐습니다. 단위당 가격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식구수에 따라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최소 30% 또는 50% 많게는 80%나 급등해 있어 장바구니 무게가 줄어들거나 장바구니 물가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그로서리 식품점의 가격 인상률을 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월에는 1.2% 오르는 데 그쳤으나 팬데믹 기간 중인 2022년 8월에는 13.5%로 폭등했고 지난해 2월에도 10.2%나 올랐던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집계했습니다. 그러던 그로서리 식품 가격이 올 들어 2월에는 팬데믹 이전과 같은 연간 1% 상승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생필품들의 개별 상품 가격은 상승은 빠르고 하락은 느리게 이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고통이 아직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서 3월에 9만 명 이상 감원을 발표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AI 인공지능으로의 전환과 맞물려 또다시 해고 열풍이 몰아치지는 않을지 긴장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정부에서 가장 많은 3만 6천 명이나 줄였으며 테크 회사들도 1만 4천여 명을 감축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고 태풍을 몰아쳤던 2023년 1월보다는 덜하지만 1년여 만인 올 3월에도 감원 폭풍이 몰아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9만 309명의 감원이 발표됐다고 CBS 뉴스가 4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10만 3천 명이나 감원한 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3월에는 정부에서 가장 많은 3만 6천여 명이나 줄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 감원 규모는 2011년 9월에 5만 4천여 명에 이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월에 정부에서는 미 육군에서 모병 목표 미달로 2만 4천여 명이나 감축했습니다. 제향군인부에서도 1만 명을 줄였습니다. 테크 업종은 감원을 주도하고 있는데 3월 한 달 동안에도 1만 4천여 명을 감원했습니다. 올 들어 1분기 석 달 동안의 감원 규모를 보면 테크 업종에서는 4만 2,4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금융기관들에서 2만 8,700여 명을 줄였고 서비스 업종에선 1만 6천여 명을 감원했습니다. 수송업종에서도 석 달간 1만 5,700여 명을 줄였고 제조업은 9,200여 명, 의료업종에선 4,80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미국의 감원 발표를 집계하고 있는 챌린지 그레이사는 비용 삭감을 내건 해고가 가장 많고 구조조정이 그 다음이며 사업장 폐쇄에 따른 해고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감원 사유로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아예 파산에 따른 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회사들은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는 접근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CBS 뉴스는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주요 회사들은 AI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탑재하는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판매에 올인하고 있어 산업혁명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하면서 인간이 담당하던 상당수 일자리를 없애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기도 하고 AI 관련 새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AI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첨단 인력들이 우대받기 시작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유학이나 연수, 취업 등을 위해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팬데믹 수렁에서 탈출해 지난해에는 7만 명대로 다시 회복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지난 한 해 무비자를 제외한 미국의 비이민 비자를 7만 39명이 취득해 2019년 이전에 7만 명대로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서 유학이나 연수, 취업 등을 위해 미국 비자를 취득하는 한국인들이 팬데믹 이전에 7만 명대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무비자를 제외하고 장기 체류를 위해 미국의 비민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2023년 한 해 7만 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7만 6,025명에는 아직 완전 회복하지 못한 것이지만 마침내 한 해 7만 명대로 돌아온 겁니다. 미국의 비민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만 7,600여 명으로 전년보다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2021년에는 4만 3,600여 명으로 늘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근 6만 명에 접근했다가 2022년에 다시 7만 명대에 도달한 겁니다. 2023년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미국 비자는 F 유학생 비자로 17,9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회복세와는 달리 2022년에 2만 225명보다는 2천여 명 줄어든 겁니다. 두 번째는 제2 교환연수 비자로 2023년 한 해 한국인 13,622명이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000여 명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 무역 또는 투자 비자로 지난 한 해 6,839명이나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에 3,553명에서 근 2배나 급증한 겁니다. 네 번째는 L 주재원 비자로 2023년 한 해 6,659명이 받아 전년보다 1,400여 명 증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포함해 H 취업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지난 한 해 3,179명으로 전년보다 100여 명 늘어났습니다. 취업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O 특기자 비자와 P 예체능 취업 비자도 한국인들이 꾸준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O 특기자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지난해 근 1,400여 명으로 전년보다 300명 늘어났고 P 예체능 비자 취득자들은 1,550명으로 전년보다 200명 증가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근로임금으로 가장 돈 많이 버는 10개 주 가운데 1위는 매사추세츠, 2위는 서부 워싱턴주, 3위는 뉴욕주가 차지했습니다. 메릴랜드는 55,800달러로 6위에 오른 반면 버지니아는 49,900달러로 1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로임금만으로 가장 돈 많이 버는 주들을 조사한 결과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매사추세츠주가 1위를 차지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임금 연소득은 6만 690달러로 유일하게 6만 달러를 넘겨 1위에 올랐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임금만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매사추세츠는 하버드와 MIT가 있어 고학력, 고임금자들이 많은 데다가 바이오테크 생명공학과 엔지니어링의 허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임금이 제일 높은 주로 선정됐습니다. 2위는 서부 워싱턴주로 중위 임금 연소득이 5만 9,9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뉴욕주로 5만 6,840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위는 알래스카주로 5만 6,1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뉴욕의 인근이자 예일대가 있는 커네디컷주로 중위 임금 연소득이 5만 6,13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6위는 메릴랜드로 중위 근로 임금 연소득이 5만 5,81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7위는 뉴욕주로 5만 4,860달러이고 8위는 콜로라도로 5만 4,05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9위는 캘리포니아로 5만 4,030달러이고 10위는 로드아일랜드로 5만 9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는 중위 근로임금 연소득이 4만 9,920달러로 1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텍사스는 4만 5,970달러, 조지아는 4만 5,480달러, 플로리다는 4만 5,070달러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의 경우 중위 임금 연소득이 5만 달러를 넘고 있으나 그만큼 생활비도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혀 실질 소득과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넉넉지 않은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 전국 50개 주에 속해 있지 않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중위 근로임금 연소득이 8만 4,450달러로 주 전체 1위인 매사추세츠보다 2만 달러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와 뉴욕시,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등지의 고임금 근로소득과는 직접 비교하기 어려워 근로임금만으로 가장 돈 많이 버는 주 지역에서 순위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풀숲에 사는 진드기인 티그로 인해 발병하는 라임병은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 여름철에 급증하는데요. 올해는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예년보다 일찍 출현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라임병 퇴치를 위해 의학계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중간 감염원을 이용한 퇴치와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고 백신 상용화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희랭 기자입니다. 해마다 47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라임병 진단을 받는데 발열과 오한, 두통, 피로, 근육통과 관절통, 부어오르는 림프절과 발진 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검은 다리틱 전체의 1% 미만만 라임균인 보렐리아균을 보유하고 있는데 불과하고 긴 소매를 입으면 비교적 예방이 쉬운데도 연간 발병률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모자와 긴 소매를 착용하고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데 50만 건이 넘는 진드기 물림 사례 중 대부분이 5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린 나이에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몸속에 균이 잠복하게 되어 평생을 고통받게 되는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입니다. 보렐리아 보균 진드기에 물리면 예외 없는 발병에 긴 투병 기간까지 끔찍한 결과를 부르지만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개인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었던 라임 디지에 두 가지 의학적 해결 방법이 발표돼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간 감염원을 치료, 이용하는 겁니다. 검은 다리틱이 감염된 흰발쥐의 피를 흡혈하여 보렐리아를 보균하게 되는 만큼 이 균을 죽이는 특수먹이를 배포해 쥐가 먹게 하고 쥐가 치료되면 항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쥐를 다시 진드기가 물게 되면 진드기의 세균이 제거됩니다. 진드기에게 물릴지언정 라임병에서는 안전하고 생태계를 망치지도 않으며 백신을 꺼리는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덜 거부감을 줍니다. 이 방법으로 US 바이올로직이 추적한 결과 더치스 카운티에서 라임 디지 발병률은 지난 5년간 74% 감소했으며 코네티컷주의 레딩은 1년 만에 24%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안전해진 백신인데 논란 속에 사라졌던 1세대 백신 라이메릭스와 달리 화이자와 발레바가 합작하여 더 안전한 백신 LVA15을 2025년에는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임상 및 임상 연구에서 강력한 면역 반응과 만족스러운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야외 활동 시에는 반드시 모자로 머리를 가리고 얇더라도 긴 옷을 착용하고
차에 타기 전에 옷을 터는 행동만으로도 상당수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